진아쌤과 함께 퀴즈노트. 자, 퀴즈노트가 뭐죠, 선생님들? 퀴즈노트란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어플을 통해서 이제 알림장,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 다음에 앨범, 사진 앨범 또는 투약을 해서 귀가 동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 퀴즈노트를 사용하는 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퀴즈노트가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용하는 원은 꾸준히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퀴즈노트를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방 관리가 정말 평탄해지기도 하고 방 관리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잘 활용만 하시면 편리하게 일하실 수 있을 테니까 퀴즈노트 꿀팁 알고 싶으신 선생님 이리로 모이세요. 여기가 바로 퀴즈노트 꿀팁 맛집이에요. 자, 모이셨나요? 제일 첫 번째로 진아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알림장의 내용인데요. 자, 선생님들 알림장 어때요? 쓰는 거 조금 작성하시는 거 어렵진 않으세요? 처음 겪어보신 선생님들은 조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세요. 알림장 첫 마디는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아이에 대한 뭐 지적이 들어가거나 주의할 내용이 들어가거나 혼났던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뭐 오늘 했었던 활동으로 바로 넘어가기 힘들 때 우리 선생님들 맨 앞에 뭐라고 써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제 영화반 같은 경우나 유아반 같은 경우 많은 선생님들이 날씨 얘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또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오늘은 뭐 예를 들면 겨울에,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눈이 오네요. 눈길 항상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앞에 멘트를 주고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글이 깔끔하게 지어져요. 그리고 우리 책을 읽을 때 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림장을 첫 글을 시작하실 때 머릿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알림장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진아쌤 같은 경우에는 알림장을 전체적으로 저희 반 아이들이 지금 현재 14명이거든요. 그런데 14명의 어머님께 제가 한 번에 글을 써요. 그 글은 무엇이냐면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주간계획안에 계획안이 나가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어머님들이 잘 아세요. 그쵸? 하루 일과 계획표도 다 잘 아시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아침부터 오후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머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써줘요. 요게 화면에 표시가 될 텐데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 알림장을 처음에 써주실 때 이제 저처럼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또는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아이들도 더위를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날씨가 봄에서 여름 계절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이제 선생님들 쓰실 이야기가 많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이제 오늘 했던 활동들을 쭉 소개합니다. 오늘은 무슨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활동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느낀 과정,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함께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엔 또 무슨 활동했는지, 그리고 점심밥을 먹고 나서는 특기 수업이나 특성화 수업이 있었다면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활동 소개를 마지막에 써주시는 게 꼭 좋아요. 자, 진아쌤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냐면,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집에 왔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막 이것도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얘기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해서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이제 다른 집 아이를 보니까, 친구 집 아이를 보니까 다 얘기한다 이거죠. 전달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속상해 하실까봐 진아쌤이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조금 선생님들이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미리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너 이거 배웠다면서? 오늘은 너 이거랑 이거랑 하다가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했었다며? 하면은 아이가 그 순간에 맞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진아쌤이 절대 알림장에 쓰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전사고입니다. 자, 선생님들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요, 작은 상처 하나도 부모님이랑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거나 그게 안 된다면 전화로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쳤다고 하면은 많이 놀라실 수도 있고, 정말 손가락 베인 상처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부모님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 통화를 바로 하시거나, 또는 어머님 찾아오셨을 때, 데리러 오셨을 때 그때 직접 얼굴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간혹 어떤 원에서는 이제
다치자마자 바로 어머님께 연락하고 상처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원도 있더라고요. 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다치게 되면 속상하실까봐 미리 원장님 통해서 이제 병원에도 데려갔다 와서 치료받았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원도 있고요. 아무래도 원해서 다치게 되면 어머님들 걱정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는 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생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전사고,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알림장에 쓰지 않아요. 직접 바로 어머님들이랑 통화하고요. 작은 상처는 바로 통화하고요. 친구랑 활동하다가 놀이하다가 다친 상처도 바로 통화하는 편이에요. 두 친구가 만약에 싸웠는데 한 친구가 다쳤다. 둘 모두한테 전화를 바로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황을 아셔야지 어머님들께서도 놀라시지 않으세요.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뉴스에도 그런 사고 많이 났잖아요. 자, 뭐 어린이집에서 이제 차량 사고, 차량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큰 사고들, 큰 사고는 당연히 어머님들께 먼저 전화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즈노트에 보면은 사진 앨범에 보면은 사진첩에 이제 사진을 다 올리고 나서 맨 밑에 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업로드 후 사진 파일 삭제 이게 있거든요. 이미 업로드한 사진은 이제 키즈노트에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갤러리는 이제 비워도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늘 키즈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떠세요? 조금 어려우셨어요? 내용이 조금 많죠. 뒤죽박죽 섞인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 진화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씨체를 예쁘게 잘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머님들께 수첩을 이렇게 써드려도 어머님이 내 글씨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편안하게 글씨를 쓰고 싶은데 이 글씨체가 잘 안 고쳐져요. 근데 키즈노트를 사용하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이제 스마트한 시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이제 키즈노트를 써드리면 굉장히 저도 편리하고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키즈노트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어머님들과의 뭐 트러블이라거나 또 어머님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니까 트러블도 사라지고 조금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키즈노트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서 빠뜨린 내용도 있을 거고 이거는 조금 다른데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진아쌤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여유 되실 때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